예, 그럼 이번 시간에는 312조에 나와 있는 전문 증거의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2조는 여기 보는 것처럼 1항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적법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공판 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한 데 하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앞에서 우리가 이제 밑줄이 살펴봤지만은 기본적으로 312조 1항은 검사가 작성한 거다. 근데 312조 2항은 삭제됐어요. 2021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관련돼 가지고 이제 검사가 과거에는 이게 이제 내용 인정이 아니라 진정 성립을 하는 거였는데 진정 성립을 안 할 때 그 대체 증명할 수 있는 것을 규정하고서 삭제됐고 이제 3항은 검사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 검사 이외에 수사기관이 작성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뭐 검사 이외에 수사기관이 작성한 것으로 주로 이제 사경이 작성한 문서가 문제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가 사망은 요건이 똑같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312조 그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사항 같은 경우는 검사 또는 사경이 피고인의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그래가지고 이건 참고인 진술 조서는 312조 4항에 해당돼 있고 그다음에 312조 5항에는 이렇게 1항부터 4항의 규정에 따라 가지고 작성한 진술서에 관해서 규정되는데 진술서에 관하여 준용한다는 것은 결국 312조 1항, 3항, 4항이 각각 적용된다 보면 될 것 같고 312조 6항은 검사 사경의 검증 결과를 조사한 기재한 조서 그렇기 때문에 검사 또는 사경의 검증 조서와 관련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312조 1항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게 이제 312조 1항이 검사 작성의 그냥 피의자 신문조서로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인데 이 피의자 신문조서가 과거에는 뭐냐? 피의자였던 피고인에 대하여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였는데 이제는 피의자였던 피고인으로 한정되려고 하는 부분이 이거 없어지고 그냥 단순히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모두 다 312조 1항에 따라 가지고 문제가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작성 주체는 당연히 검사겠죠. 그렇기 때문에 검사가 조서 작성 과정에서 임석하거나 참여한 경우를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관련돼 가지고 임석 관련돼 가지고 임석은 하지 않고 자 임석 안 하고 나중에 후에 검찰 수사관이 작성한 문서에 대해서 이것이 모두 사실이냐 하는 질문을 하고 끝냈을 때 관련돼 가지고 후에 질문으로 확인만 한 경우 확인만 한 경우 관련돼 가지고 이 경우는 검사가 작성한 게 아니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검사의 참여가 없는 경우 만약에 검사의 참여가 없는 경우도 검사 작성의 피신 조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 근데 이제는 이런 의미가 없는 게 검사가 작성하지 않더라도 그러면 검찰 수사관이 작성한 경우는 이제 사경이 작성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312조 1항에 의하거나 312조 3항에 의하거나 요건이 똑같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제 뭐 검사가 작성한 조서와 관련된 주체를 크게 분리할 의미는 없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단독 사건에서 이게 합의 사건이 아닌 단독 사건에서 검사 직무 대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옛날에 이제 사법연수원이 있을 때 사법연수원에서 검사 15로 나오는 사람들을 검사 직무 대리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단독 사건에서 작성한 것도 여기서 말하는 것을 보게 된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럼 작성 단계와 관련돼 가지고 검찰에 송치된 다음에 일반적으로 검사가 검사 피신을 작성합니다. 검찰 피신을 작성하는데 과거에 이런 경우가 있었죠. 여기 보는 것처럼 사건이 보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에 구속 피의자로부터 받은 검사 작성의 피신 주소. 자, 검찰에 송치되기 전이라는 건 경찰 단계에 있는 건데 경찰 단계에서 검사 작성의 피신 조서가 작성되는데 이런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작성된 피신조서는 내용만 부인하면 증거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사경 작성의 피신조서상의 자백 등을 부당하게 유지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했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한, 자, 이 검사 작성의 피신조가 아주 이례적인 것에 속하는 건데 그렇게 검찰에 송치되기 전에 구속 피의자로부터 검사가 피신조서를 작성한 것이 그렇게 했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한 송치 후에 작성된 피신조서와 마찬가지로 취급하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이거는 송치 전에 검사가 작성했다 할지라도 검사 작성 피신조서로 볼 수 없다는 거죠. 이게 과거에는 경찰 피신은 내용을 인정해야 되고 검찰 피신은 진정 성립만 인정하면 되었던 것이라 가지고
그런 증거 능력의 차이가 있으니까 뭐 이런 판례가 나왔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명칭을 불문한다는 거는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 내지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여기 말하자면 진술서든 진술서로 써있든 진술조서라고 쓰여있든 진술서라 써있든 자술서라는 형식을 취하더라도 그냥 검사 작성에 피신주소와 달리 보지 않는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가 그 명칭을 불문한다는 의미와 관련돼 가지고 또 하나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은 피해자 신문조서, 피신조서 초본도 여기 해당하느냐 관련돼 가지고 초본도 해당할 수 있다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피신조서 초본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일정한 요건이 갖춰지면 원본과 동일하게 본다는 것이 요 최근 2002년도에 판례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여기 보는 것처럼, 자, 피의자 신문조서 초본은, 자, 이 초본이 뭐냐, 원문의 일부 내용을 가린 채 복사를 해가지고 원본과 상이 없다는 초본 형식으로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피의자 신문조서 초본은 피의자 신문조서 원본 중 가려진 부분의 내용이, 자, 가려진 부분의 내용과 가려지지 않은 부분의 내용과 분리 가능하고 당해 공소 사실과 관련이 없는 경우, 즉 가려진 부분의 내용이 현재 당해 공소 사실과 관련이 없는 경우라고 하는 이런 조건을 갖춘다면은 이렇게 피의자 신문조서의 초본도 피의자 신문조서 원본과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312조 1항에 나오는 검사 작성 피신 관련돼 가지고는 요 정도의 내용, 작성 주체와 명칭 관련된 요 정도의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건이 어떻게 되냐 관련돼 가지고 제가 여기 보면 지금 우리가 법전에 쓰여 있는 요건이 뭐예요? 법전에 쓰여 있는 요건을 보면 적법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피의자였던 변호인 또는 그 변호인의 내용을 인정한다는데, 정확히 지금은 그냥 피고인 또는 그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였던이라고 하는 의미는 지금에 있어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지금 법조문이 바뀌었기 때문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두 가지 요건만 갖추면 된다. 이게 법정 요건이에요. 자, 이에 대해서 이제 이주원 교수님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여기 설명해놨듯이 변호인 피고인의 내용을 인정하면 그럴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진술에 대해 실질적 진정성까지 인정을 해야 된다. 해석상 이것도 요구되고, 그다음에 과거에 관련된 특신 상태까지 증명돼야 된다. 그다음에 진술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임의성 요건을 갖춰야 된다. 해가지고 요 두 가지 요건과 세 가지 요건을 해석상 요구되고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요건이라고 더 추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 관련돼 가지고 이 법정 요건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되고, 이 요건은 과거의 요건을 지금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한 학자의 주장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절차 방식의 적법, 그 다음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내용 인정, 이 두 가지가 요건이었어요. 근데 과거에는 뭐냐? 과거에는 절차 방식의 적법, 그 다음에 내용 인정이 아니라 진정 성립, 그 다음에 특신 상태, 요구라고 했는데, 과거의 내용이 현재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요건만 여러분이 갖춘다고 보고, 해석에 따라 가지고 과거에서 요구했던 진정 성립과 특신 상태까지 요구하는 견해도 있다 하는 정도로만 뭐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제 적법 절차와 관련돼 가지고 절차 방식의 적법한 절차와 방식 그랬는데, 이 적법한 절차는 그럼 우리가 위수중에서 나오는 적법 절차와 같은 것이냐 했을 때, 우리가 위수중에서의 적법 절차,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에서의 위수중의 적법 절차와 이건 다른 거다. 위수중의 적법 절차는 이건 뭐다? 이건 기본적으로 헌법상 적법 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상의 적법 절차는 건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 절차를 말하는 거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여기 312조 312조에서 말하는 적법 절차,
이거는 그냥 법에 규정된, 그러니까 법정된, 법에서 정해진 적법 절차를 말한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 규정된 절차를 지켰냐 안 지켰냐, 이것이 절차,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의한 것이냐라고 하는 거 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서의 형식적 진정 성립, 그래가 조서의 간인이 있고 서명 날인 등 조서의 형식적 진정 성립을 포함하는 좀 더 넓은 개념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서가 제대로 작성되느냐 하는 것보다 넓은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한다는 것은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에 대한 조서 작성 과정에서 지켜야 할 형사소송법이 정한 여러 가지 절차를 말한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형사소송법이 정한 여러 절차를 준수했느냐 여부인데, 그러면 여기서 형사소송법이 정한 여러 절차가 뭐냐? 기본적으로 피의자 신문 조서를 할 때는 피의자 신문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피의자 신문을 할 때는 참여권자를 참여시켜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변호인도 참여해야 되고, 그다음에 피신 조서의 작성과 관련돼 가지고, 그다음에 진술 거부권을 당연히 고지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수사 과정의 기록 등도 남겨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배웠던 피의자 신문 관련돼 가지고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는데, 그런 절차들을 다 준수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형식적 진정 성립을 넘어가지고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여러 절차까지도 포함하는 의미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는 것처럼 이제 증거 능력이 없는 경우는 뭐냐? 조서에 피의자의 서명 날인이 없거나 간인이 없는 거. 그다음에 피의자의 기명만 있고 날인이나 무인이 누락된 경우. 그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검사의 서명 날인이 누락된 경우. 제일 중요한 건 진술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244조 3의 2항 보면 진술 거부권을 고지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피의자의 답변을 자필로 기재하고 그 부분에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누락된 경우, 그런 거는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할 때 지켜야 될 절차인데 그런 절차들을 지키지 않은 경우, 그런 경우는 당연히 이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위법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적법 절차를 지키고, 그 다음에 내용 인정을 하면 돼요. 근데 이 내용 인정은 312조 3항에 나오는 사경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동일하기 때문에 그때 거기서 간단하게 그때 같이 설명하게 하도록 하고, 여기서 좀 설명하고 싶은 거는 사경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라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내용 인정과 진정 성립의 내용, 진정 성립의 의미를 좀 구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용 인정은, 야, 피의자 신문 조서에 네가 말해서 작성되어 있는데 그 피의자 신문 조서의 내용이 진실이냐 했을 때 피의자가 그냥 거짓말했는데요? 그러면 그 내용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으로 작성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내용 인정이라고 하고, 진정 성립은 그 내용의 진실 여부는 묻지 않고 피의자 신문 조서에 네가 말한 대로 적혀 있느냐, 그다음에 네가 말하지 않은 것은 적혀 있지 않느냐를 확인하는 걸 우리가 진정 성립이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진정 성립 관련돼 가지고는 피의자가 거짓말로 말했다 할지라도 거짓말이 그대로 적혀 있으면은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라고 하면 그때는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거예요. 그 내용은 진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내용 인정 관련돼 가지고 내용 인정은 그냥 네가 말한 대로 적혀 있냐 해서 내가 말한 대로 적혀 있는데요. 중요한 건 그게 거짓말이에요. 하는 순간 그냥 날아간다는 거예요. 증거 능력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 인정의 의미와 진정 성립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그런 정도로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이 실질적 진정 성립의 뜻 해가지고 해석상 요구되는 경우인데, 요거는 실제로 312조 1항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해석상 요구되는 겁니다. 해석상 요구되고, 이거는 실질적 진정 성립은 법문상으로는 우리가 참고인 진술조서인 312조 4항의 요건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312조 4항의 요건은 적법 절차, 그 다음에 진정 성립, 그 다음에 반대 신문권, 그 다음에 특신 상태라고 하는 요 네 가지를 갖다가 312조 사항에서 참고인 진술 조서가 증거 능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으로 설명하는데, 그때의 진정 성립과 이 실질적 진정 성립은 같은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조금 설명하고 나머지는 또 312조 사항을 할 때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여기서 실질적 진정 성립이라고 하는 것은 당해 조서의 기재 내용과 진술 내용이 일치하는가 일치하지 않는가 했을 때 일치한다는 것을 진정 성립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는 것처럼 기재 내용이 동일하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진술한 내용이 진술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진술하지 않은 내용이 진술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것을 포함한다는 의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피의자 신문조서에 네가 말한 대로 적혀 있느냐? 예. 네가 말하지 않은 내용이 적혀 있지 않느냐? 예. 그러면 그거는 진정 확립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서의 기재 내용이 원진술제 진술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말하고, 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는 고려할 것이 아니다. 진정 확립에 대해서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조서의 형식적 진정 확립이 인정된다고 해가지고 실질적 진정 확립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조서의 형식적 성립 요건이 형식적 진정 성립은 뭐냐? 이거는 기본적으로 조서의 형식적 요건, 형식적 성립 요건이 갖춰진 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서명이라든가 지금 뭐 서명, 날인, 그다음에 간인 등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말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있다 해가지고 바로 실질적 진정 성립까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진정 성립은 바로 이런 의미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실질 진정 성립을 하는 방법은 뭐냐? 이거는 피고인 본인의 명시적인 진술에 의하여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해석할 때 312조 1항으로 해석해서 그렇지만 312조 4항에서 말하는 실제 진정 성립은 뭐겠어요? 그때는 참고인, 증인의 참고인으로 나왔던 증인의 명식 진술에 의해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이때 진정 성립 관련돼 가지고 일부만 인정하는 것도 가능하냐? 예,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번복할 수 있냐? 번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 조사가 끝나기 전이라면은 번복 가능하다는 겁니다. 즉 실질적 진정 성립을 인정했다가 부인하면 어떻게요? 처음엔 실질적 진정 성립을 인정했어. 그러면 그 피신 조사가 증거 능력이 있다고 보는 건데, 아니면 참고인 진술 조사가 증거 능력이 있다는 건데, 증거 조사 완료되기 전에 부인하면 어떠냐? 그럼 원칙적으로 증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인정했다 부인했다는 게 부인이 최종이기 때문에 인정했다 부인하면 증거 능력 당연히 없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여기서 원칙적이라고 하고 그랬는데, 이 원칙적이라는 의미가 관련돼 가지고 그러면 예외적으로 증거 능력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예,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예외적인 경우는 어떤 경우를 말하느냐 관련돼 가지고 이 최초의 진술, 인정했던 최초의 진술에 대해서, 자, 이 인정했던 이 최초의 진술에 대해서 이 진술이 그다음에 이 진술에 대해서 진정 성립을 인정했고, 그 관련돼 가지고 신빙성도 있고 진정 성립했고,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어떤 임의성도 인정되면, 임의성에 관련돼 가지고 인정된다라고 하는 법관의 심증이 형성됐다. 그럼 그때 법관은 이것을 갖다가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증거 능력이 없지만 예외적으로 증거 능력이 있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증거 조사가 끝났어요. 증거 조사가 끝난 후에도 번복할 수 있냐? 자, 그거는 일정한 제한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는 것처럼 증거 조사가 완료된 다음에 피신 조사라든가 참고인 진술 조사에 대해서 번복을 한다면 최초의 진술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다음에 진술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요때는 취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면 증거 조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그 위에는 취소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부인 진술의 번복이 나오는데, 자, 이거 위에 거는 번복한다는 게 뭐예요? 인정했다가 부인하는 겁니다. 자, 근데 처음에는 피고인이 진정 성립을 부인했어요. 부인했다가 공판 과정에서 다시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더라도, 자, 그것이 종전의 진술을 분명하게 번복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다. 즉 종전의 진술은 뭐예요? 부인했다가 다시 인정하는데, 이 부인한 종전의 진술을 분명하게 번복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그 조서의 진정 성립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피고인이 진정 성립을 부인했다가 어떤 이유에서 인정했다 할지라도 인정했다고 무조건 인정할 것이 아니라 그 부인했던 것을 분명하게 번복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은 뭐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제가 여기 이제 설명 하나 빠뜨렸는데, 증거조사 완료 후에 최초의 진술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가지고 하자가 있고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로 인정했던 것을 취소하는 경우, 그때 어떡하냐? 그때는 당연히 이미 증거조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그때 법원은 어떡하냐? 이 법원은 증거 배제, 채택된 증거에 대해서 증거 배제 결정으로
그 피신 주소에 피신 주소를 빼버리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이 대체 증명 불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까 봤지만 잠깐 설명했지만 과거에 312조 이란 검사 작성 피신에서는 진정 성립을 요구했는데 이 진정 성립을 피고인이 진술에 의해서 하지 않는 경우에 대체 증명을 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관련돼 가지고 이 대체 증명은 폐지됐기 때문에 지금 검사 작성의 피신 조서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대체 증명 불가하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건 좀 봐야 되는 게 관련돼 가지고 나중에 312조 사항에 나오는 아까 말한 참고인 진술 주소에 대해서 참고인이 진술에 의해서 명시적 진술에 의해서 진정 성립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 않을 때 그때 이것은 뭐요? 이거는 대체 증명 가능합니다. 이건 법조문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지금 이 312조 1항 관련된 것들은 대체 증명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특신 상태까지 요구하는데 이건 이제 과거에 있던 변경되기 전에 있던 것 때문에 여기서 특신 상태라고 하는 거는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라 그래가지고 신용성을 보장할 수 있는 객관적 정황이 인정된 때를 의미한다. 즉 여기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진 때라 함은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의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 정황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그다음에 이런 특신 상태는 검사가 자유로운 증명으로 증명한다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일반적 요건으로 진술은 당연히 임의성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서에 기재된 진술은 당연히 임의성이 있어야 되고 진술 내용이 만약에 자백이다. 그러면 309조에 의해서 임의성이 인정돼야 되고 진술 내용이 자백 이외의 진술일 경우는 317조에 의해서 당연히 임의성도 인정돼야 된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내용이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이다. 그러면 검사 이외 수사기관 작성의 피신조서. 자, 검사 이외 수사기관 작성이란 건 일반적 사경을 말하고 검찰 수사관 작성의 피해자 신문조서를 말하는데 이 부분은 312조 사망으로 검사 작성의 피신조서와 똑같아요. 그럼 이 검사 이외 수사기관이 누구냐 그래서 뭐 사경, 그다음에 뭐 저기 사법경찰관, 검찰수사관, 국가정보원 직원, 외국의 권한 있는 수사기관, 뭐 시대 FBI 등 포함되고 하는데 단지 선거관리위원회는 수사기관이 아니다 보면 될 것 같고 이 검사 작성의 피신조서 관련돼가 검사 이외 수사기관 작성의 피신조서 관련돼 가지고 사경 작성에 이것이 가능한가와 관련돼 가지고는 이거 굉장히 비판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경찰 리가 단독으로 피신조서를 작성할 수 있느냐 관련돼 가지고 논란이 있다는 정도만 이해해 두시고 뭐 그 정도만 여러분이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까 봤지만 이 내용 인정에 검사 이외 수사기관 작성의 피신조서 관련돼 가지고 당연히 제가 설명을 여기 검사 이외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 관련돼 가지고 이것도 똑같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312조 1항과 똑같이 적법 절차 필요하고 그다음에 내용 인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용 인정에 대해서만 설명하는 겁니다. 이 내용 인정은 312조 1항에 말하는 검사 작성의 피신조서나 312조 3항에서 말하는 사경 작성, 즉 검사 이외 수사기관 작성의 피신조서와 동일하다. 내용 인정이란 건. 즉 여기 보는 것처럼 내용 인정의 뜻은 조서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여기 보는 것처럼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 그런 진정 성립이 아니고 진술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하다는 것. 조서 내용의 진실성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진술 내용이 진짜냐? 그래서 아니 거짓말인데요? 그런 건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경 작성의 피신조서의 내용 인정의 뜻과 관련돼 가지고 이미 과거에 판례가 이렇게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검사 작성의 피신조서의 내용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경찰 작성의 피신조서의 내용 인정과 똑같이 봐야 되냐 했을 때 학설들은 그렇게 똑같이 봐야 된다 그랬는데 판례가 나오지 않았었어요. 근데 판례가 작년에 보면 2023년 4월 27일 날 검사 작성에서 말하는 검사 작성의 피신조서의 내용 인정도 사경 작성의 피신조서의 내용 인정과 동일하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판례 내용을 따로 안 내놨지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검사 작성 피신조서나 사경 작성 피신조서의 내용 인정은 똑같은 거다 보면 될 것 같고 자 중요한 거로 적극적으로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묵비한 경우 이 경우도 당연히 증거 능력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 이 말은 이제는
피의자 신문 요소, 검사 작성이든 사경 작성이든 손만 흔들면 휴지라는 얘기예요. 손 흔든다는 게 야 이게 내용 진짜요? 아닌데요? 거짓말인데요? 하면 그냥 휴지 조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일부 내용 인정 가능하냐 했을 때 유리한 사실이나 자료를 소송 자료를 일부 인정할 수 있다. 그다음에 당연히 대체 수단도 없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법조문 관련된 해석 내용들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이제 관련돼 가지고 내용 인정 관련된 착오 기재 문제가 하나 나오는데 이건 뭐냐 관련돼 가지고 자, 공소 사실이 최초로 시민된 제1심 사회 공판기일부터 피고인이 공소 사실이 일관되게 부인하여 경찰 작성 피해자 신문 조서의 진술 내용 인정을 하지 않은 경우요. 자, 이거 관련돼 가지고 그러면 경찰 피신에 대해서 여기 피의자는 어떻게 했냐? 경찰 작성 피해자 신문 조서의 진술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는 그럼 이 경찰 작성의 피신 조서에 대해서는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와 관련돼 가지고 여기 보는 것처럼 자, 제1심 사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위 서증의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공판조서에 잘못 기재된 것이다. 착오 기재된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기재된 대로 인정을 하는데 그걸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배우는데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의 예외로서 공판조서에 착오 기재가 되어 있다면 위 피해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을 부정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공판조서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 원래는 피고인이 일관되게 계속 부인했기 때문에 이거는 증거 능력이 없는 거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역시 검찰 작성의 피신조사와 동일하게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라면 그것이 진술조서든 진술서든 자수라고 하든 어떤 형식으로 갖추든 상관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경이 작성한 검증조서에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검사 이외의 수사관 앞에서 자백한 범행 내용을 현장에 따라 진술 재현한 내용이 기재되고 그 재현 과정을 촬영한 사진이 첨부되었다면 그러한 기재나 사진은 피고인이 공판정에서의 진술 내용 및 범행 재현의 상황을 모두 부인하는 이상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자, 왜냐면은 여기서 사경이 작성한 검증조서. 자, 원래 사경이 이따 뒤에 배우겠지만 사경이 작성한 검증조서는 뭐요? 사경이 작성한 검증조서는 우리가 312조 6항에 따라 가지고 증거 능력이 인정됩니다. 즉 적법 절차와 사경이 진정 성립을 인정하면 돼요. 자, 근데 그 검증조서에 피고인이 검사 위에 수합해 피고인이 자백한 범행 내용을 현장에 따라 진술하고 재현한 기재 내용이 있다. 자, 이건 뭐냐? 피고인의 진술을 갖다가 기재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재현 과정을 촬영한 사진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 적은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건 검증조서에 있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뭐다? 얘네들은 경찰 작성의 피신조서나 마찬가지라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재나 사진은 뭐다?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진술 내용 및 범행 재현 사항을 모두 부인한다. 자, 모두 부인한다는 건 결국 뭐예요? 이거는 내용을 부인한다는 얘기죠. 자, 이 기재나 사진은 기본적으로 뭐다? 검증조서에 작성돼 있더라도 검증조서가 아니라 이거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312조 3항에서 말하는 경찰 작성의 피해자 신문조서로 봐야 되기 때문에 내용 부인하면 그냥 증거 능력이 없는 거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따 검증조서 부분에서 다시 보겠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검사 이외 수사기관 작성의 피신조서 관련돼 가지고 몇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자, 적용 범위 확대를 해가지고 증거 능력의 절대적 제한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은, 자, 과거에 이제 경찰 단계 피신조서의 진술 내용과 관련하여 제출되는 모든 증거. 자, 여기서 그러면 제출되는 모든 증거에 대해서 그 현출 형식에 상관없이 모두 312조 3항에 따라 증거 능력을 판단했다는 겁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모든 증거라는 건 어떤 형태냐? 관련돼 가지고 312조 3항에 따라 가지고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 능력이 없잖아요. 그 피고인이 내용 부인하면 증거 능력이 없으니까 어떡하냐? 그 피고인이 피의자일 때 그 피의자를 조사한 담당 경찰관을 갖다가 참고인으로 불러가지고 진술조서를 만들어요. 자, 그러면 그
피의자를 신문조사할 때, 피의자 신문조사를 할 때 옆에 뭐 다른 사람이 있었다. 그럼 다른 사람 제3자에 대해서 피의자가 그 당시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 하는 진술조사를 받기도 하고, 이런 담당 경찰관이나 제3자를 갖다가 법정에서 제3자 증언하게 하는 등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피의자 신문조서의 내용을 현출했다는 겁니다. 자, 근데 모두 다 어떻게 한다? 모두 다 무조건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요건인 312조 사망에 따라 가지고 증거능력을 판단한다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제한한다는 의미는 뭐냐? 피고인 측에서 내용 부인하면 그냥 증거능력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거고, 다만 여기서 담당 경찰관이 피신조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내용의 법정 증언을 하면 어떡하냐? 관련돼 가지고 담당 경찰관이 피신조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내용의 법정 증언, 이걸 우리가 제3자 아까 하는 조사자 증언이라는데, 증언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증거능력 부정해야 되냐 관련돼 가지고 과거에 논란이 있지만 지금은 어떡한다? 316조 1항의 개정을 통해 가지고 조사자 증언 제도가 들어오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조사자 증언 제도의 요건인 기본적으로 특징 상태를 인정받으면은 기본적으로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312조 사망 관련돼 가지고 문제되는 게 바로 이 공범자에 대한 피해자 신문 조서를 어떻게 볼 것이냐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은 312조 1항, 312조 사망 관련돼 가지고 검사 작성이든 아니면 사경 작성이든 다 피신 조서는 뭐다? 피신 조서는 기본적으로 적법 절차와 그 다음에 내용을 인정해야지만 증거 능력이 있어요. 자, 그럼 이 검사 작성의 피신 조서든지 아니면 사경 작성의 피신 조서든지 이 관련돼 가지고 그 당사자 것만을 말하는 것이냐 했을 때, 과거에는 검사 작성의 피신 조서는 당사자 것만을 말하는 거고 다른 사람의 피신 조서는 310조 사항으로 간다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검사 작성의 피신 조서는 사경 작성의 피신 조서지, 그것이 공범자에 관한 것이든 본인에 관한 것이든 상관없이 다 그냥 이 312조 2항 3항이 적용된다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적용 범위 확대를 가지고 공범자, 자, 공범자에 대한 피해자 신문 조서가 어떻게 되냐 말한다 가지고 당의 피고인, 자, A가 재판받고 있는데 A의 피신 조서가 아니라 A와 공범자였던 B에 대한 피신 조서를 증거 능력을 인정받게 한다. 그러면 이때보다 당의 피고인 또는 그 변호인이 내용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이때 당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내용 인정하는 거, 공범자 B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게 사령 문제라면 헷갈리는 게, 이때 뭐다? 즉 이 사람들이 내용 인정 필요하지, 공범자 B의 피해자 신문조서라 가지고 공범자 B의 내용 인정이 필요하냐 했을 때 내용 인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즉 당의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의 내용 인정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로부터 이건 이미 판례를 통해서 확인된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여기 보는 것처럼 이 법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공범관계이면 충분하고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해자도 포함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공범의 범위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 공범의 범위를 보면 임의적 공범,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뿐만 필요적 공범으로 집합범, 대항범, 그다음에 간접적인 공범으로 수뢰자와 증례자의 방조범, 양벌 규정에 의한 법인과 그 행위자. 자, 이 공범의 범위는 굉장히 폭넓게 적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요 2023년 6월 1일 날 선고된 요 판례를 여러분들이 잠깐 보시면은 여기 보는 것처럼, 자, 312조 1항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에도 312조 3항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작성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는 것처럼, 자, 형사소송법 312조 1항은 자, 그 내용을 인정할 때 증거 능력을 인정한다는데, 그때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하면 피의자 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자, 진술대로 기재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똑같다 보는 겁니다. 312조 2항 3항과 똑같은 내용이다 보면 될 것 같고, 그럼 312조 1항에서 정한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란 당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뿐만 아니라 당의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312조 1항에서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 즉
색깔을 좀 칠하면 여기서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 조서 이건 뭐냐 이거 관련돼 가지고 이제 여기 보는 것처럼 당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뿐만 아니라 당의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에 대한 것까지도 다 포함한다. 이것이 과거에는 당의 피고인이 아닌 다른 공범관계에 관련된 사람은 뭐였어요? 개정되기 전에는 312조 사항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개정돼가지고 이렇게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 주소에 다 포함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는 것처럼 피고인이 자신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한다. 자, 자기의 피신조서가 다른 사람의 피신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어떻게 한다? 그때는 당연히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 여러분들이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그 다음 판례를 보면은 자 여기 보는 것처럼 공범인 공동피고인 B가 진정 성립하는 법정 진술이 있는 경우에 그럼 그 법정 진술에 대해서 우리가 쓸 수 있겠냐고 했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적 제한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겁니다. 즉 여기 보는 것처럼 당의 피고인이 내용 부인하면 아예 그 공범인 공동피고인 B의 법정 진술도 아예 증거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는 것처럼 당의 피고인 A와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 B에 대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신조서는 그 공동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의해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자, 이 B에 대한 피신조서를 갖다가 B가 진정 성립했어요. 자,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어떻게 한다? 즉 당의 피고인 A가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한다. 부인하면 그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는 겁니다.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 그 다음에 공동 피고인 B가 법정에서 경찰서 도중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재된 것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증언을 했다 할지라도 뭐요? 이 증언을 했다 할지라도 이런 증언은 여기 보는 것처럼 자 원진술자인 공동 피고인 B 그 B 자신이 자신에 대한 경찰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진정 성립을 인정하는 취지에 불과할 뿐이다. 그러기 때문에 B가 나와서 자기의 피신조서에 대해서 진정 성립하고 그 관련돼 가지고 그런 취지의 증언을 했다 할지라도 그거는 자기 피신조서에 대한 진정 성립을 인정하는 것에 불과하고 당의 피고인이 공동 피고인이 아닌 당의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증거 능력이 없다. 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관련돼 가지고 이제 검사 이외에 수사기관 작성의 피신조서 312조 3항 관련돼 가지고는 뭐 요런 정도의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범죄에 관련된 건 넣으면 될 것 같고, 자,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적용 범위 확대로서 적용되는 것이고 그 이와 관련돼 가지고 자, 공범자 B에 대한 피해자 신문조서 보면 내용 부인 취지의 부동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여기 보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피고인 A나 변호인이 공범자 B의 피신조서를 증거로 하며 부동의했다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뭐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대로 쓰여 있는 대로 즉 관련돼 가지고 공범자 B에 대한 피해자 신문조서 즉 당의 피고인에는 공범자에 대한 피해자 신문조서는 내용 부인 취지의 부동의가 있었다. 그러면 그냥 그 증거로 하며 부동의한다는 건 증거로 하며 부동의했다는 말은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면 될 거고, 자 각자 하면 된다는 말은 뭐냐 반대인 경우는 이건 뭐냐 공범자 B의 경찰 피신조서에 대해서 공범자 B가 내용을 부인해요. 자 그럼 공범자 B의 경찰 피신조서에 대해서 B가 내용을 부인하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 B에 대하여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공범자 B의 피신조서에 대해서 피고인 A가 내용을 인정하면 어떻게 해요? A가 내용을 인정하면 그때는 A에 대해서는 뭐다? A에 대해서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즉 A에 대하여 증거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건 각자 계산한다. 그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전혀 별개의 사건에 관련된 경찰 피해자 신문조서에 대해서도 그 별개 사건의 경찰 피해자 신문조서를 증거 능력 인정을 하려면 당의 피고인이 증거 내용을 인정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요것들은 312조 사망 관련된 부분이었고, 다음으로 이제 312조 사항 수사기관의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진술 주소. 흔히 우리가 312조 사항을 말하는데, 흔히 말하는 참고인 진술 주소를 말하는 겁니다. 자,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 주소 그래가지고 주로 참고인이나 피해자 등의 진술을 기재한 주소로서 일반적으로 참고인 진술 주소를 한다. 자, 참고인 진술 주소는 진술을 하는 사람이랑 작성자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진술 기재서의 일종이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명칭을 불문한다 그랬는데 여기 보는 것처럼 명칭 불문 관련돼 가지고 여기 보시 수사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것은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명칭을 불문하고 다 진술 주소로 취급합니다. 근데 이제 피의자 신문 주소는 주의를 요한다는 게 뭐냐? 공범자의 피신 조서는 아까 뭐라 했어요? 공범자의 피신 조서는 다 기본적으로 312조 1항 또는 사망으로 간다 그랬습니다. 공범자의 피신 조서는. 자, 근데 공범 아닌 자의 피신 조서는 다 모르겠어요? 312조 4항으로 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과거에 312조 1항이 개정되기 전에는 312조 검사 작성의 피신 조서가 나누겠는데 지금은 경찰 거랑 똑같아지기 때문에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312조 사항의 요건은 뭐냐? 312조 사항의 요건은 뭐 여기다 미리 적어놓으면 자, 적법 절차, 자, 그다음에 진정 성립, 그다음에 반대 신문권, 특신 상태라고 하는 요 네 가지 요건을 갖췄을 때 기본적으로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뭐 적법 절차 방식 그래가지고 크게 보면 당연히 적법 절차 방식이 있어야 되고 실질적 진정 성립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보는 건 반대 신문의 기회가 보장되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특신 상태의 증명이라고 하는 네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질적 진정 성립은 이미 앞부분에 봤었죠. 검사 작성 피신 주소 과거 내용 관련된 봤는데 자, 요 방법은 뭐냐? 원진술자의 진술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진술자가 즉 참고인의 진술로서 그 실적 진정성립을 인정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열람하거나 고지받은 다음에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 참고인이 나와서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만 증언했다. 그럼 진정성립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하고 서명 날인하였다. 취지로 진술해도 그거는 진정성립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걸 넘어서 가지고 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진술한 내용, 자 기재 내용과 진술한 내용이 틀림이 없다. 똑같다는 것까지 진술을 해야지만 진정 성립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렇게 진정 성립할 때의 인정 진술은 뭐냐? 당연히 증거 능력 있는 진술이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대체 증명 아까 우리가 제가 그랬죠. 312조 1항에 관련된 검사 작성의 피신 조서에 대해서는 이제 대체 증명이 없어졌다는데 이 관련돼 가지고 이 부분은 대체 증명이 있어요. 312조 사항 참고인 진술 조서에 대해서는 대체 증명이 있다. 그러므로 참고인 진술 조서에서 이 진정 성립을 해야 되는데 이 진정 성립에 대해서는 참고인이 만약에 진정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면 대체 증명이 가능하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그다음에 이 대체 증명이 어떻게 하냐? 영상 녹화물 기타 객관적인 방법에 의한 대체 증명이 허용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객관적 방법이 아닌 뭐 조사관이라든가 통행이나 변호인 등의 증언으로는 대체 증명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 보면은 그럼 이 대체 증명 관련돼 가지고 대체 증명을 하기 위한 건 뭐예요? 전제가 대체 증명을 하기 위한 전제가 자, 진정 성립을 부인하는 거죠. 진정 성립을 부인한다 할 때 이 부인한다는 건 뭐냐? 부인한다는 건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자, 소극적으로 대답을 안 하는 이 소극적으로 부인하는 경우까지 다 포함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소극적으로 부인한다 그랬을 때 의미가 하는 바는 뭐냐? 묵비하고 그다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자, 참고인으로 진술서 작성한 사람이 법원에 나와서 증인 선서를 하고 증인으로 얘기하면서 그 당신의 이야기를 작성한 참고인 진술 조서에 대해서 말한 대로 기재되어 있고 말하지 않은 것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할 때 진술을 거부해 묵비하거나 아니면 아무 말도 안 해. 아니면 뭐 나는 정당한 이유도 없는데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증언 거절을 하면 그런 경우는 여기에 소극적으로
부인하는 경우가 포함되기 때문에 객관적인 방법에 대체 증명 가능하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라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 정당하게 증언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 어떡하냐. 자, 그럴 때는 대체 증명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정당하게 증언 거부권 행사했는데 대체 증명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걸 만약에 허용하면은 이거는 증언 거부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정당한 증언 거부권 행사에는 아예 대체 증명 자체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뭐 관련된 내용들을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실질적 진정 성립이 있고, 그 다음에 반대 신문의 기회를 보장해야 되는데, 자, 반대 신문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반대 신문의 기회만 보장하면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되는 기회만 보장하면 되고, 실제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그 다음에 기회를 보장한다는 말은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보장을 한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뭐 반대 신문에 대한 증언 거부와 진술 조서의 증거 능력 문제가 나오는데, 관련돼 가지고 뭐 의미를 보면은 원진술자가 피고인의 반대 신문에 대해 증언 거부한 경우, 자, 여기서 원진술자는 참고인이죠. 참고인 진술 조서에 적혀 있는 참고인 지금 현재는 법정에 나왔으니까 증인이겠죠. 그 원진술자가 피고인의 반대 신문에 대해서 증언 거부했다. 피고인의 반대 신문에서 증언 거부한 경우, 좀 실질적 반대 신문의 기회가 봉쇄된 경우에 어떡하냐. 반대 신문을 하지 못했다. 그때는 참고인 진술조서 자체의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두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앞에 대체 증명과 달라요. 여기 보면 진정 성립과 관련돼 가지고 진정 성립의 대체 증명과 다르게 이 반대 신문에 대해서 증언 거부했다. 이 반대 신문에 대해 증언 거부한 경우는 정당한 증언 거부권 행사든 정당한 이유 없는 증언권 행사 등 불문하고 반대 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조건 그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 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 신문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무조건 증거 능력이 없다고 보면 돼요. 자, 이제 문제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반대 신문 관련돼 가지고, 자, 반대 신문의 묵비한 법정 증언 자체의 증거 능력이 어떻게 될 거냐? 증인이 나와서 반대 신문에 묵비했습니다. 반대 신문 묵비한 건 정당한 증언권 행사든 정당하지 않은 증언권 행사든 묵비하면 묵비한 자체 때문에 참고인 진술 조서 자체의 증거 능력은 없어요. 근데 묵비했지만 얘가 법정 증언을 했다. 자, 법정 증언했다고 관련돼 가지고 이 법정 증언은 법관의 앞에서 한 증언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 인정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냥 그렇기 때문에 법정 증언 자체는 자체로서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라고 하는 견해도 있는데, 뭐 이런 견해 최근 판례는 그것도 증거 능력을 부정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판례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이렇게 본 것처럼 반대 신문권의 보장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주된 증거의 증명력을 탄핵할 수 있는 기회 보장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형식적 절차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 효과적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대 신문권을 보장한다. 312조 사항에서 말하는 반대 신문권이 보장된다는 말은 실질적이고 효과적이어야 된다. 자, 그리고 그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면 관계 법령의 규정 혹은 증인의 특성 기타 공판적 특성에 비춰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자,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실질적 반대 신문권의 기회가 부여되지 아니한 테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리들, 반대 신문권이 기회가 부여되지 않고 한 증인의 법정 진술은 뭐다? 이건 위법 증거로서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반대 신문권이 인정되지 않은 참고인 진술 조서, 그건 당연히 증거 능력이 인정 안 돼요. 하지만 반대 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법정 증언 자체도 아예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판례가 변경됐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좀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관련돼 가지고 반대 신문의 기회 보장 관련돼 가지고 여기 보면 대체 증명과 반대 신문인데, 만약에 진정선입권인데 대체 증명에 성공했다 할지라도 반대 신문의 기회 보장은 여전히 증거 능력의 요건이기 때문에 반대 신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대체 증명에 성공했더라도 또 여기서 권력이 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뭐 관련된 내용들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성법법과 아청법 특례와 유형 결정인데, 이건 참고자를 나눠드리는 참고자를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인 진술 조서와 관련돼 가지고 그 네 가지 요건 이외에 특이한
어떤 예외 사항을 성법학과 아청법에 두고 있었는데 헌법재판소가 그거는 위헌이다 봤기 때문에 그 위헌 결정한 내용 등은 여러분들이 좀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참고인 진술 조서는 특친 상태가 증명된다. 이건 아까 피해자 신문 조서에서 간단하게 말한 것과 동일하다. 그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312조 사항 관련돼 가지고 계속 공범자의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공범 또는 공동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해자 신문 조서는 뭐다? 공범자 건은 312조 3항, 공범 아닌 자 건은 312조 4항으로 간다는 겁니다. 근데 또 검사 공범 또는 공동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것도 역시 공범자일 때는 312조 1항 검사이기 때문에 공범 아닐 때는 그냥 4항으로 간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관련 문제를 우리가 이미 앞에 봤던 겁니다. 자, 관련 문제로 여기 나오는 거는 바로 진술 번복 조서죠. 진술 번복 조서의 증거 능력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진술 조서, 이건 실질은 피해자 신문 조서인데 이것 관련돼 가지고 어떤 형태로 돼 있든, 즉 증언을 번복한 진술 조서는 뭐다? 당사자의 증거 동의가 없는 한 증거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의가 없는 한 증거 능력이기 때문에 반대말로 증거 동의하면 증거 능력이 있다는 의미고, 그 말은 위법 수집 증거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진술 원복 조서의 증거 능력을 부인하는 근거는 뭐냐? 공판 중심주의 직접주의,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형사소송법의 원칙에 따라 가지고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거다. 그다음에 진술 번복 조서와 관련돼 가지고는 이 312조 사항의 요건, 좀 전에 말한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해도 아예 증거 능력 없다는 겁니다. 진술 번복 조서는. 그다음에 이제 공소 제기 후에 작성된 증인 예정자를 불러다 한 진술 조서, 이것도 역시 뭐다? 관련돼 가지고 위와 같이 똑같이 증거 동의 없는 한 증거 능력이 없고 위수증은 아니다. 312조 사항의 요건을 충족해도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자, 이건 여기까지 다 뭐요? 증거 능력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 진술 조서이기 때문에 진술 조서의 진정 성립을 위해서 관련자가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조서 자체는 증거 능력이 없지만 그 증언은 증명력을 가져야 되냐 관련돼 가지고 기본적으로 진술 번복 조서와 동일한 증언을 할 때 그 증언의 증명력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죠. 그죠?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 입장이고, 신중하게 판단해라는 얘기는 웬만하면 증명력을 인정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근 판례로 검사가 이렇게 뭐 진술 조서를 사용하든 어떤 조서를 사용하든 자꾸 증거 능력이 없다 그러고 하니까 이제 검사가 불러다가 증인을 사전 면담한 겁니다. 어떤 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사전 면담하고 나서 검사하고 사전 면담한 증인이 증언을 했을 때 그 증언의 증명력을 어떻게 해봐냐 관련돼 가지고, 이때는 이 법정 증언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은 인정되겠지만 이 증언의 증명력은, 자, 검사가 증언이 오염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증명력이 있고, 검사가 그런 것들을 증명하지 못하면 아예 증명력이 없다라고 판단한 것이 최근 판례이기 때문에 요 관련된 내용은 제가 여기다 판례는 하나도 안 적어놨는데, 이 부분은 진술 번복 조서의 증거 능력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공소 제기 후에 수사와 관련돼가 이미 앞부분에서 봤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312조 5항인데, 여기서 312조 5항은 아까 말한 진술서라 했죠. 진술 조서 같은 경우는 진술 기재서로서 작성자와 진술자가 다른데, 진술서는 작성자 스스로 진술한 서면이에요. 명칭 불문한다는데, 얘는 어떡하냐? 312조 5항에서 만약에 진술서가 검사한테 제출했다. 그러면 312조 1항. 그다음에 사경한테 작성했다. 그럼 312조 3항. 그다음에 참고인 진술조서 사용했다. 그럼 312조 4항에 따라 가지고 각각 규정을 준용하는 거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피고인 아닌 자가 수사 과정에서 진술서를 작성했지만 수사기관이 그에 대한 조사 과정을 기록하지 아니하여 아니한 경우 어떡하냐? 그때는 당연히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까 봤지만은 우리가 312조 1항으로 가든 312조 3항으로 가든 4항으로 가든 얘네는 다 뭐요? 다 기본적으로 법정 절차, 법에서 정한 적법 절차를 지켜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피고인 아닌 자가 수사 과정에서 진술서를 작성했다. 이거는 어디로 가든
기본적으로 적법 절차를 지켜야 되고 적법 절차에 의하면 조사 과정을 다 기록하게 돼 있어요. 피신 조서든지 참고인 진술 조서든지 조사 과정을 기록하게 되는데 그 조사 과정을 기록하지 않으면 당연히 증거 능력이 없는 거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련돼 가지고 이 312조 5항 관련돼 가지고는 여기 보는 것처럼 자,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작성했지만 수사기관이 조사 과정의 진행 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진술을 상을 진술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 기록 등에 편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자, 이런 수사 과정을 기록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244조의 4 제1항 3항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경우 그 진술 증거의 취득 과정에 절차 적법성의 제도적 보장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 진술서가 작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312조 5항 관련돼가 312조 5항의 적용 대상인 이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라는 건 뭐냐? 수사가 시작한 이후에 수사기관의 관여로 작성한 진술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수사 개시와 관련하여 수사 개시가 되기 전에 수사 과정에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까지도 다 포함한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22년도에 나온 요 사례는 뭐냐면 경찰이 어떤 그 입당 원서, 어떤 정당의 입당 원서 작성자의 주거지 입당 원서를 작성해서 입당 원서를 제출한 사람의 주거지하고 근무지를 방문한 다음에 그 입당 원서를 왜 작성했느냐, 입당 원서 작성 경위 등을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런 이유로 입당 원서를 제출했습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경찰이 그 입당 원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를 제출해 달라. 나중에 그 입당 원서가 문제됐을 때 우리가 수사관에 쓰려니까 진술서를 작성해 달라는데 진술서를 작성해 준 거예요. 즉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 작성해 줬다 할지라도 이거는 다 312조 5항에서 말하는 진술서에 해당가지고 각각 경찰에 제출한 거기 때문에 312조 3항에 따라 가지고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개별적으로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검증 조서죠. 수사기관이 한 검증 조서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할 것이냐는 문제인데 아까 봤지만은 법원의 검증 조서는 312조 1항에 따라 작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검증 조서가 관련돼 가지고 312조 6항에 따라 된다. 여기 보면 요건은 간단해요. 요건은 간단하다는 게 바로 증거 능력의 인정 요건 관련되어 적법 절차 방식, 진정 성립. 자, 이 진정 성립은 결국 수사기관의 진정 성립이기 때문에 검사가 작성한 건 검사가 진정 성립하면 되고 사경이 작성한 건 사경이 진정 성립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문제는 여기서 이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자, 수사기관의 검증 조서에 기재된 참여인의 진술의 증거 능력이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아까 봤듯이 수사기관 작성의 검증 조서지만 여기서 본 것지만 아까 우리가 법원의 검증 조서에도 똑같은 논리가 나왔었죠. 거기랑 똑같은 논리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 지시, 어떤 검증 조서에 현장 지시가 있었는데 그 비준위 증거로 사용된다. 그러면 그냥 검증 조서와 일치가 되는 거기 때문에 312조 6항에 따라 적용된다는 겁니다. 근데 현장 지시가 어떤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진술 증거 대신 사용된 거다. 현장 지시가. 그럼 현장 진술과 같이 취급하고 자, 현장 진술은 뭐다? 실질적으로는 이게 검증 조서이기 때문에 피의자 신분 조서 또는 진술 조서로 보기 때문에 작성 주체와 진술자에 따라 가지고 312조 1항, 312조 3항, 312조 4항 아니면 313조 1항에 따라 가지고 각각 그 증거 능력의 요건들을 갖춰야 된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수사기관의 검증 조서는 너무나 간단한데 실제 시험 문제에서 문제되는 건 바로 이거예요. 관련 문제로서 문제되는 게 여기 보는 것처럼 이 실황조사서, 그다음에 뒤에 보는 이 수사보고서, 압수수색 조서인데 실황조사서는 뭐냐? 자, 각종 교통사고나 화재사고 등 재난사고 직후에 수사기관이 사고 현장의 상황을 조사하여 기재한 서류입니다. 이건 실황조사는 임의수사의 일환으로 수사기관이 내부적으로 작성하는 거예요. 임의수사의 일환으로. 그러므로 상대방의 승낙을 받아가지고 실황조사를 했다. 그러면 임의수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임의수사이기 때문에 검증조사에 관한 312조 6항을 적용받아가 실질적으로 검증과 동일하다고 해요. 자, 근데 여기는 돼가지고 그럼 여기 현장 지수의 증거 능력은 뭐냐? 역시 검증조사 동일하게 보면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상대방의 승낙이 없었으면 승낙이 없고 사후영장도 없다.
그럼 위수증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실황조사서 관련돼 가지고 얘는 실황조사와 관련돼 가지고 실황조사서 자체는 뭐다? 실황조사서 자체는 내부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이것이 만약에 상대방의 동의를 받으면 문제가 없지만 상대방 실황조사와 관련돼 가지고 검증에 관련된 내용을 볼 땐 이런 논의들을 여러분들이 다 이해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고 수사 보고서 이거는 내부적으로 보고하는 거기 때문에 아예 검증 조서가 아니다. 그다음에 압수수색 조사 관련돼 가지고 압수수색을 할 때도 조서를 작성해야죠. 근데 압수수색 조서에 관련돼 가지고 증거 능력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뭐다? 압수 절차의 적법성 내지 압수물의 존재 상황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 가능한데 자 이런 경우 뭐다? 검증 조서와 성질상 유사하므로 그냥 312조 6항에 따라 판단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고인이 임의제로 제출한 별지 기재의 물건을 압수하였다는 내용의 압수조서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였고 원진술자의 공판기일에서 증언하여 진정 성립 인정이 없으면 증거로 쓸 수 없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압수조서와 관련돼 가지고 하나 마지막에 있는 게 뭐냐면 자 압수조서에는 이 압수조서에는 압수 경위를 적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압수 경위란에다가 뭐 지하철 승강장에서 어떤 피해자가 여성의 치마 짧은 치마를 입고 올라가는 여성의 다리를 뭐 찍었다. 치마 속으로 휴대폰을 집어넣고 신체를 촬영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압수 경위란에. 자, 그 다음에 그 하단에 피고인의 범행을 직접 목격하면서 위 압수조서를 작성한 사경 작성 및 사법경찰관 및 사법경찰리에 각 기명 날인들이 들어가 있다. 압수 경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하단에 범행을 직접 목격하면서 위 압수조서를 작성한 사경 등의 기명날인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위 압수조서 전체가 아니라 압수조서 중 압수경위란에 기재된 내용. 이 압수경위란에 기재된 내용은 뭐다? 피고인의 범행을 저지른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의 진술이 담긴 것으로 형사소송법 312조 5항에서 정한 피고인 아닌 자가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라 휴대전화기에 대한 임의제출자가 적법한지에 영향을 받지 않는 별개의 독립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312조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각종 수사기관이 작성한 서류에 대한 전문 증거로서의 증거 능력 인정받기 위한 예외 조건들을 봤습니다.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이제 313조의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